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쌤 수학과 총괄팀장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강석현의 아빠이고 아이들에게는 빛이 나는 강쌤 강석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 제가 연사로 서기 이전에 먼저 학부모의 입장으로 정성스럽게 나도 학부모의 마음으로 수학을 알아보고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어머님에게 필요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학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 어머님도 수학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는요, 어떤 걸 공부해야 되지? 중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 가서 이게 좀 잘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건요, 수학의 흐름과 수학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수학의 플로우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대수파트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와 소수, 자연수의 곱셈, 나눗셈, 분수의 덧셈, 뺄셈, 소수의 덧셈, 뺄셈. 래퍼 같죠? 근데 여러분들, 어머니들 여기 보시기에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입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사칙연산을 해라가 아니고 더하기의 의미, 빼기의 의미, 곱하기의 의미, 나눗셈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연산이 중요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플로우로 보시면요, 초등학교 때는 분수, 소수, 잔수를 배웁니다. 새로운 수를 배우고요. 이걸 가지고서 사칙연산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돼버리는 거죠. 중학교 올라옵니다. 문자, 제곱근, 지수 이런 숫자들을 배우고요. 또 사칙연산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하죠? 방정식을 풀어내고요. 부등식을 해결하고요. 함수로 활용을 하면서 그래프까지 그려내는 과정. 이게 수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의 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면 저희가 이거 공부하는데 수학 실력 절대로 늘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수학의 본질은 결국요,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틀리는 거. 아는 거는 제대로 배우고요. 모르는 거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아는 걸로 바꿔야 되고요. 틀리는 건요, 2번, 3번 풀면서 내 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인터넷이라든가 TV, 뭐 유튜브 이런 데서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의 가장 본질이 아는 거, 모르는 거, 틀리는 거, 해결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애들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은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미술, 체육 뭐 이런 과목들 중에 배울 학자가 들어가는 과목은요, 유일하게 과학과 수학입니다. 스승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꽉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 첫 번째 주제, 그다음 두 번째 주제, 모르는 것, 세 번째 주제, 틀리는 것에 관련되어 저희 김쌤 시스템과 관련 지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것, 배울 때 잘 배우자. 첫 번째는요, 수준과 상황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라입니다. 저희가 뭔가를 시작을 할 때요, 도구가 필요하죠. 뭐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아이들 장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구를 잘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기준은요, 아는 문제가 70%, 모르는 문제가 30%를 기준으로 교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는 문제가 너무 많아지면요, 아이들 재미없어요. 성취감은 굉장히 좋아질지언정, 이거 다 아는 건데 또 해야 돼?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고 실력 절대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를 쭉 더 올려서 5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책을 봤다? 아,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어렵지? 잘 안 풀린다. 수학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원과 수준의 상황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김쌤 교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보셨겠지만 수학 만점의 비결이라는 책입니다. 단원별로 교재가 나눠져 있고요.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그렇게 부담감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그리고 레벨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레벨 4는 기초연산 중심, 레벨 3는 유형 중심, 레벨 2는
준심화와 유형, 그 다음에 레벨 1은 수형, 심화 유형과 선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벨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레벨을 바꿔가면서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중교재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시중에서 쓰는 거는 연산만 1100문제, 라이트센, 쉬운 유형만 1100문제, 센은 응용 유형만 1100문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보통 2권을 최대로 아이들 볼 텐데 단원별로 필요 문제 구성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이 많은 단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센 연산을 주로 쓸 텐데 뒤에 있는 일품이라든가 센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레벨별 구성이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무작위로 그냥 전단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쌤 교재를 보시면요,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원들, 이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보는 단원들이에요. 여기 빨간색 네모로 여기 보시면 단항식의 계산과 다항식의 계산 보이시죠? 이 단원 때는 뭐가 필요하죠? 연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김쌤에서는요, 레벨 4 연산 교재와 레벨 3 유형 교재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 1차 함수 그래프와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단원. 사실 중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오죠. 준 킬러 문항들도 여기서 어렵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연산보다는요, 레벨 3 유형과 레벨 2 심화 유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단원별로 교재 구성을 달리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장인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맞는 교재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제 첫 번째, 자, 배울 때 잘 배우자. 두 번째는요, 좋은 설명과 수준에 맞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수준에 맞는 비율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 강의가 80% 정도가 외면받는 이유가 단방향 수업이죠. 나 모르는데 진도 나가고, 나 모르는데 예제 풀고 있고, 나 모르는데 시험 보러 하고, 그렇죠? 아이들이 외면받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학습이 중요하고 아이들과 쌍방향 수업이 중요한데, 그래서 좋은 설명,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좋은 설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얼마죠? 플러스 6이요. 이렇게 배우고 계시죠? 책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모든 교재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요? 이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책에도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초등학교 때 쓰는 덧셈, 뺄셈이라고 하는군요. 더하는 거는 얹어주는 거고 빼는 거는 뺏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올라오면요, 이 덧셈, 뺄셈의 개념이 양수, 음수라고 하는 개념이 방향의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양수라고 하는 것은요, 정방향을 의미해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라.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 음수는요, 이 정방향의 역방향이에요. 역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거꾸로, 원래 가던 방향의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요, 거꾸로 방향의 거꾸로 방향이라서 다시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곱하기를 해서 플러스가 된다라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원리를 알고 이해를 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6543 빼기 1997. 이거 팝 퀴즈 되나요? 네, 이거 어머니들 계산 어떻게 해요? 아이들 이거 딱 보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세로셈 만들어요. 세로셈 만들어서 받아내림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계산하는 것도 잘 배우면 좋죠. 1997은 2000보다 3이 작은 수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2000을 먼저 빼고 그리고 3을 더해주면 가볍게 계산이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내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는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고, 이것이 김쌤의 수업입니다. 또한 레벨별 반편성이 수준에 맞는 수업의 해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있던 학원은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같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수업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중간에 맞추면 1등급에게는 너무 쉽고 4등급에게는 너무 어렵고 둘 다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김쌤에 와서 여기 수업을 하면서 각 학년별로 반이 10개 반 정도를 편성을 합니다.
1등부터 10등급까지 다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등급별로 구분을 하는데, 레벨별로 편성을 하는데, 한 반에 한 명이 있어도 그 반은 펼칩니다. 한 명이 있어도 그 수준에 맞는 반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가지고 데리고 수업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들이 나중에 어떤 학원을 선택하든지 간에 아이들이 적절한 비유와 예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레벨별 반 편성을 기준으로 학원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쌤의 레벨별 수업 로드맵입니다. KIMS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김쌤이죠. 그래서 K반은요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선행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I반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선행을 진행합니다. 단순하게 선행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학습량이라든가 속도 등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가 왔어. 그럼 학원을 포기해야 되는, 반 등급을 조금 낮춰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갑자기 내가 막 공부를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욕심내서 반 등급을 올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까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1학년 2학기까지 목표를 바꿔가며 달릴 수 있다는, 이것이 레벨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저희 김쌤 수업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대하는 건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르는 게 생기는 거는 어때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머님들이 이거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망각곡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죠? 학습 후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됩니다. 1시간 후 망각 50% 정도 진행됩니다. 네, 1시간 반 지났죠. 절반 정도. 첫 번째 팝 퀴즈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뚜렷하게 생각해봐야 생각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요 70%가 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뭘 해야 돼요? 반복, 복습. 네, 절반은 맞습니다. 내가 복습을 하면 이 망각곡선 그래프를 이렇게 위로 꺾어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복습을 한다고 내가 모르는 게 없을까요? 아이 스스로가 이거를 복습을 했다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진 않을까. 그래서 김쌤이 자랑하는 시스템, 확인학습 시스템입니다.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요, 나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자입니다. 저희 김쌤은요, 백지 테스트, 주간 테스트, 책통과 테스트, 이 3종 테스트를 통해서 백지 테스트, 개념 테스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암기하고 있는지, 용어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그 단원의 학습 과정을 중간 점검하고요, 책통과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 수만비 2주에 한 권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2주에 한 번씩 이 책을 네가 이해했어, 완벽하게 정리했어 라는 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테스트 통과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수학의 흐름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가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강, 보충, 재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학습 성취율을 올려놓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학습 시스템은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김쌤의 포스 시스템, 정규 수업 이후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 모르는 게 뭔지, 아는 건 뭔지 복습했다면서, 알고 있다면서 이거를 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 학원이 직접 판단하고 안 되는 부분, 모르는 부분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뭘 하죠? 이제 그때 과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과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숙제라고들 알고 계세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는데 책을 들고 와서 아빠 나 절반을 몰라, 수학 공부하기 싫어. 근데 사실 아들한테도 저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 그럼 아빠랑 이거 같이 풀자. 그래서 절반을 해결하면 이 친구는 숙제를 애초에 스스로 다 푼 아이들만큼 학습이 된 거는 맞죠. 그래서 김쌤에서는요,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스스로 풀고 확인하고, 아, 나 이거 아는 거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모르겠네. 그래서 혼자서 영상도 보고 문제풀이 동영상, 전 문제풀이 동영상을 탑재함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온라인 학습을 통해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틀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나요? 사실 틀리는 문제는요, 우리가 목표는 그거예요. 내가 레일을 돌다가 한 번 여기서 넘어질 뻔 했어요. 그리고 한 바퀴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에서 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틀린 문제는요, 반드시 또 틀립니다. 몰랐던 문제는요, 반드시 또 까먹고 또 모르는 문제가 돼요. 물론 이 틀린 문제를 통해서 본인의 약점을 찾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강점이 굉장히 좋지만 반복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과 선생님들은 오답노트를 추천을 합니다. 김쌤도요, 오답노트가 존재합니다.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5단계 풀이법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몇 단계 풀이법이요? 5단계.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묻는 것인지, A를 묻는지, B를 묻는지, A 더하기 B를 묻는지, 무엇을 묻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답을 정확히 쓸 수 있겠죠. 컨디션,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지문에 나와 있는 조건들도 있고요. 숨은 조건들도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끼어 있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문제풀이 과정, 그 다음 노트, 반성 및 요약을 합니다.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조건을 놓쳤나? 문제를 잘못 봤나? 계산이 틀렸나? 개념이 부족한가? 정리하고, 개념이 부족하면 그 밑에다가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함으로써 넘어지지 않도록 반복 숙달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저희 김쌤은요, 아는 거, 모르는 거, 틀리는 거, 이게 수학의 본질이고요. 이런 수학의 본질을 꿰뚫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명쾌하지 않나요? 저는요, 수업, 아는 거 제대로 배우자. 수준별 교재 갖고,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레벨별 반편성해서 섞이지 않는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학습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확인을 받고, 그걸 가지고서 효과적으로 과제 복습을 하고요.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오답노트를 쓰자. 이게 아는 거, 모르는 거, 틀린 것을요, 해결하는 수학의 본질에 가까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수학 완전 학습을 위한 강사의 모든 관리를 담다. 학생의 모든 습관을 담다. 강사의 모든 관리는요,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스승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들, 해줘야 되는 것들, 배움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담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모든 습관을 담다. 아이들이요, 학원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일을 통해서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든 업무든 사회생활이든 아는 거, 모르는 거, 틀리는 거, 이걸 통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을 담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김쌤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